네, 역사의 장소와 인물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휴먼 아카데미아. 네,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 앞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 방향을 제가 틀어 볼게요. 방향을 이렇게 틀으면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틀으면 서쪽이죠. 서쪽에 조선시대 첫 정궁인 경복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은 지난번에 촬영을 했고, 오늘은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궐이라고 이름한 두 개의 궁이 있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 그리고 지금 이 터널이 생겼는데, 그 터널 위쪽으로 해서 종묘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어서 원래부터 저기는 터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생긴 것도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이 이 종묘는 조선시대의 그 왕들의 또 왕후들의 그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곳인데, 그것을 가지 못하게 일부러 이리로 도로를 구획을 해서 낸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서 저기를 터널화 시켜버리고 그 위쪽에 걸어서 갈 수 있도록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그닥 오래되지 않아요. 불과 1, 2년 사이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은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이 되겠습니다. 돈화문. 예. 경복궁보다 이 창덕궁이 더 아기자기하고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서쪽인데 경복궁이 있고 안국동인 거죠.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장했습니다. 이 창덕궁에 드디어 입장을 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입니다. 돈화문. 그리고 창덕궁의 그러면 이제 정전을 찾아가야 되겠죠. 정전과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궁궐을 들어가면 궁궐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어느 궁궐이나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들어가는 입구에 정문이 있고요. 정문이 있고, 그리고 그 정문은 임금님이 그 조회를 여는, 다시 말해서 문무백관의 하례를 받고 회의를 하는 그 정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전 뒤에는 임금님이 사물을 보는, 왕이 사물을 보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세 개로 이제 나누어서 보면 됩니다. 자, 한국의 이 곡선미는 너무너무 아름답죠. 자, 이 문은 이제 진선문이라 그래서 선을 향해서 나간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 한국 궁궐의 이 기와는, 그리고 이 솔나무, 특히 금강송, 이거는 한국을 대표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선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 궁은 사실은 이 풍수지리에 의해서 남향으로 되게 지어졌어요. 단 하나만, 오늘 이어서 가게 되는 창경궁만 동향입니다. 나머지는 다 남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곳이 돈화문이 남쪽에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남쪽에서 들어와서 우측으로 틀었고, 저 앞에 있는 문이 숙창문인데, 숙창문을 보기 전에 바로 이 정전에 해당되는
인정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곳이 인정전. 그래서 임금님이 조례를 받고 문무백관과 회의를 하는 그곳의 이름들이 대부분 정전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한 글자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복궁은 근정전이었잖아요. 여기는 인정전. 이따가 창경궁에 가게 되면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이 문무백관의 하례를 받고 또 회의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 가운데 도로는 왕의 대로예요. 그러니까 왕만 출입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만 밟는 곳이니까 일로 출입하면 안 되고 측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측면으로 들어가서 정부품까지, 그리고 종부품까지. 이 품위는 되게 정사품까지가 이제 정사품이 되면 지금의 행정 단위로 봤을 때 중앙관청이 국장급이 되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좀 더 높아지는, 그래서 정일품 이렇게 되면 이제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근정전을 본 거하고 흡사하죠. 근정전도 중앙에 여기 이제 뭐가 있었냐면 봉황이 있었죠. 그리고 해태상이 딱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찬가지의 세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이를 얘기해 드릴게요. 경복궁은 정궁이에요. 그러니까 1392년에 이씨 왕조를 개국을 했을 때 태조 이성계는 어디에서 즉위식을 했냐면 개경에서 했습니다. 아직 고려가 멸망하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개경에서 즉위식을 하고 새로운 수도로 바로 이 지금 보이는 방향이 지금 이 한양 땅인데 정궁을 지금 왼손 쪽으로 보이는 경복궁을 건축을 하게 되죠. 경복궁을 건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씨조선의 역사는 초반부부터 삐거덕거리죠. 왜냐하면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욕이 있었던 이방원이 결국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형제의 난을 거쳐서 형들을 제압하고 드디어 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방원이 태종이 되는데 형을 정종이라는 이름으로 일시적으로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이어서 자기가 3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아버지가 세운 이 경복궁이 마음에 안 들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버지의 측근이었던 이 경복궁은 정도전이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도전마저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복궁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운 궁궐을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덕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복궁보다는 이 창덕궁과 창경궁에서 더 많은 왕들이 진무를 하고 즉위를 해요. 경복궁은 더더구나 이제 1592년이 되면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임진왜란 때에 서울에 있던 한양에 있던 모든 궁성을 불타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일본이. 경복궁도 태우고 여기도 태우고 창경궁도 다 태웠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는 작업에 있어서 경복궁보다는 창덕궁을 먼저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은 사실은 중축을 거듭을 하는데 사실상 임진왜란 후 그러니까 1600년대 돼서 이제 다시 재건축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안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정전인데, 정전에는 항상 양쪽에 또는 측면에 뭐가 있냐면 두 개의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물을 받아두는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화전입니다. 소화전.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소화전 있죠. 이거는 이제 그런 취지로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물을 받았다가 이제 화재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바로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삼재가 낀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삼재에서 중요한 부분이 화재입니다. 불이 그렇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궁들이 화재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물을 받아 주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임금이 진무했던, 왕이 진무했던 이 왕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좌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이 경복궁에 있는 근정전이나 여기에 있는 인정전이나 구조는 거의 비슷하지만 사용은 여기가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감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앞에 해와 달이 있고, 그리고 5개의 봉우리가 있죠. 음양오행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단청은 항상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이 상좌에서 이제 여기를 내려다 보면서 문무백관의 아침 조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는 참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는 세트가 있는 그런 곳이죠. 자, 그래서 가장 주요 공간인 왕궁의 주요 공간인 인정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임금님의 사무공간 두 군데를 보셨습니다. 자, 아쉽게도 여인들의 공간은 재건축 과정에 있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조전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사실은 하이라이트는 옛 이름으로 비원인데요. 요즘은 비원이라고 안 그러고 비원이라고 그러질 않고 요즘은 그냥 창덕궁 후원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다지 사용을 안 하고 창덕궁 후원을 티켓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군요. 그 시간이 좀 너무 일찍 와서 그렇다면 크기는 사실은 병복궁보다 이 건축물 자체는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깊어요.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지금 보신 공간은 전체의 10분의 1도 못 본 거예요. 10분의 1도 못 본 거기 때문에 됩니다. 입니다. 낙선제. 자, 낙선제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가장 최근까지 이용한 인물은 바로 이방자 여사 마사코. 그러니까 영친왕의 부인이었던 이방자 여사가 최종 나중에 귀국해서 자신의 남편이 그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거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 그래서 갖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낙선제. 여기서 한번 이 이방자 마사코 여사의 흔적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저기는 월정당 이렇게 읽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보이는 것도 굴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온돌 문화잖아요. 온돌 문화니까 이 밑에를 이제 나무 연료를 떼서 이 굴뚝을 통해서 이제 연기가 배출되는 그런 것이죠. 아, 여기 참 고즈넉한 게 이쁘네요. 사진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뒷뜰이네요. 여기서 그냥 건축물로 볼 게 아니라 이방자 여사가 느꼈을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국가에서는 대접도 해주지도 않고 겨우 가서 살라고 한 것이 이 끄트머리에 있는 조그만 공간에서 살라고는 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방자 여사 입장에서는 조용한 공간이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었고 그랬던 공간일 것 같아요. 단지 추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은 되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중간 연기 구멍입니다. 중간 그 바람 구멍이에요.
이게 굴뚝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